여쭤봐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게 그 노력에 충분히 보상이 되시나요? 그 가격이? 이게 되게 재밌는 얘기인데 이 얘기 되게 민감한 얘기인데 그거를 저희 둘이 딱 나면 씩 갖게 되거든요. 이럴 바에 안 해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영국에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수학을 하였어요. 그 백인 친구들이 재밌는 제안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서로게이트 트윈스라는 전시를 할 건데 너도 참여해봐라. 제가 그게 뭐냐 했더니 요만한 작업을 갖고 나와 가장 성격이 다른 친구 작가와 서로 주고받으면서 작품을 하는 거래요. 근데 그게 사전에 아무 의논이 없어야 된대요. 그냥 주고 그 사람이 또 주고 그러면 내가 열심히 묘사를 다 해놨는데 흰색으로 다 덮어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냥 상대편을 믿는 거예요. 그래놓고 그 둘이 합의하에 이때가 끝이다 라고 하면은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이 작업은 누구 거냐 하니까 그건 둘이서 정하래요. 저는 약간 들었을 때 이런 걸 왜 하지? 약간 좀 시간 낭비가 아닐까라는 걱정을 했지만 정말 처음 느껴본 그런 감정을 가졌어요. 그 상대편 친구는 이제 조금 더 추상적인 어떤 물체를 이렇게 더 3D적으로 만드는 친구였는데 그 위에다가 더 물질적인 맛띠를 더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거기에 형상적인 부분을 더하기 시작했고 그 아주 작은 우리 과에서 나온 대회였지만 저희가 1등을 했는데 그걸 겪으면서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이게 한국 와서도 좀 재밌게 할 수 있으면 누군가랑 어떤 개념적인 미술이나 어떤 구상적인 미술과는 또 다른 형태의 하나의 재밌는 콜라보레이션이 될 수 있겠다 생각해서 이런 형식을 제안하였습니다. 영국의 이제 미대 대학원에서 김성국 작가님을 만나게 됐고 동기로서 잘 지내다가 한국에 돌아와서 같이 협업을 해보자라는 제안을 먼저 하셔가지고 존쿡이라는 이름으로 제 이름 김시종에서 종이랑 비슷한 존을 따고 김성국의 국과 비슷한 쿡을 따서 어떤 되게 흔한 이름의 어떤 한 사람처럼 이 팀 이름을 만들어서 존쿡이라는 팀을 만들게 됐습니다. 존쿡이란 작업은 콜라보 작업이에요. 시종이 같은 경우는 사진, 컴퓨터를 더 주로 하고 저는 UR을 주로 하는데 이제 그 두 가지의 이제 서로 다른 이질적인 이제 매체를 같이 합쳐보면은 어떨까? 저는 일단 미대를 안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광고회사를 한 5년 다니다가 미술을 옛날부터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이게 직업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진지하게 했고 대학원을 이제 처음으로 제가 공부를 하고 싶어서 간 곳이라서 굉장히 거의 모든 게 좋았어요. 저에게 작업 공간이 주어졌다는 것도 굉장히 좋았고 저한테는 약간 로망의 도시? 저는 완전히 달랐어요. 저는 한국에서 석사를 2012년에 졸업하고 혼자 작업을 4, 5년 동안 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사실적인 표현에 대한 한계? 사실적인 표현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제가 할 수 있는 사실적인 표현에 대한 변화에 대한 욕구? 그런 것 때문에 영국행을 택했고 영국에 가서도 그래도 좀 컨디션 좋을 때는 10시간 이상씩 했던 것 같아요. 처음으로 이렇게 들은 얘기가 튜터한테서 너는 You are lazy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너는 게으르다는 거예요. 난 하루에 10시간 이상 그리는데 왜 하니까 너의 그림은 그냥 육체적인 것만 노동만 할 뿐이지 정신적인 활동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더 너를 몰아붙이고 더 정신적인 노동을 해서 거기에 더 간절한 네가 정말 말하고 싶은 걸 넣을 줄 알아야 되는데 너는 그냥 그거를 육체적으로 힘들다는 것만으로도 이거를 이렇게 만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건 아무 의미 없는 그림이라고. 그 얘기가 되게 충격이었어요. 되게 세계적인 작가고 교수였지만 되게 충격이었고 슬펐지만 사실 그것 때문에 유학을 왔거든요. 그런 숙제를 푸는 게 제 연구에서의 저의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영국은 외롭고 삭막한 편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존쿡의 작업을 제가 이렇게 즐겁게 표현할 수 있는 이유는 그런 힘든 과정 속에서도 이런 좋은 친구도 있었고 어떤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즐겼던 우리가 먹었던 음식들 아니면 그 걸었던 배터시 파크의 그런 나무들, 숲들 그런 게 힐링이 되면서 그런 게 에너지원이 돼줬거든요. 그래서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나를 이렇게
지낼 수 있게 해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감사의 표시처럼 그런 걸 하고 싶었어요. 다 유학이 재밌고 즐겁고 좋을 수도 있지만 저 같은 이렇게 가서 고생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조금 내 그림에서 보여지는 그런 방법을 보고 아 이렇게 그냥 조금 즐길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위로를 받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소재나 표현을 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영국은 저한테는 조금 힘든 땅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여행으로 만약 간다면 전시를 하게 돼서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작업의 주제가 대인관계예요. 항상 대인관계에 대한 결핍을 좀 느껴왔고 외로움을 많이 가져왔어요. 근데 태어나서 여성이 아닌 부모가 아닌 남성이 저에게 여행을 같이 가자고 한 사람은 태어나서 유일하고 처음이었어요. 항상 그림만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니까 저한테 처음에는 베니스를 가자고 하더니 그 다음엔 또 로마를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2번 같이 여행을 했는데 그 정도로 이제 시종이는 좀 사려 깊고 옆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배려해주는 성격적으로 서로 잘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좀 되게 결정이 느리고요. 그래서 작업에 있어서도 이 종이 할까 저 종이 할까 액자는 원목으로 할까 흰색으로 할까 되게 좀 느린데 되게 결단력이 있고 또 자기 경험에 의거해서 딱딱 이걸로 하자라고 결정을 해주니까 그런 부분이 잘 맞고요. 그 다음에 제가 사진 작업을 한 거 위에 페인팅을 하잖아요. 근데 페인팅에 있어서는 저한테 없는 부분을 채워주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뭔가 불만이 있을 수가 없는, 그래서 더 다툴 일이 없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친구랑 영국에서 2년 동안 지내면서 어떤 진지한 성격보다 우리 둘 다 표현하는 방법은 틀린데 B급 감성이 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표현하는 유화, 표현하는 뭐 뮤직비디오, 사진 이런 거에선 다를 수 있지만 편안함과 행복함과 그런 걸 추구하는데 그런 거에서 B급 감성을 이렇게 드러내는, 근데 그게 이제 B급 감성이라고 해서 조금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지만 조금 더 우리가 겪는 어떻게 보면 항상 유쾌하진 않고 항상 즐겁지 않은 일상을 조금 더 이렇게 즐거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거를 그런 주관적인 걸 시키는 그런 부분이 둘이 좀 비슷했기 때문에 종쿡이라는 이 프로젝트이고 이 팀이 잘 지금까지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더 프레쉬에어 2번째 시리즈는 조금 더 한국적인 이미지, 느낌, 그런 아우라를 더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서 만든 작품입니다. 나이키와 오프화이트의 이렇게 콜라보 작업이 되게 유명한데 우리의 감성, 현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그런 걸 미술적으로 꼭 팝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우리 한국에 이렇게 좀 특징을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경계를 조금 더 실험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들 수 있겠다 해서 2번째로 만든 작품이 이 작품이에요. 저희의 규칙은 뭐냐면 처음 시작할 때 의논을 정확하게 해요.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끝낼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도 몇 가지는 해봐요. 그리고 어떤 우리가 주제를 갖고 어떤 이미지를 보여줄 것이다라는 얘기를 딱 하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대화를 하지 않아요. 모험을 떠나기 전에 딱 그 출발지에서 얘기를 딱 끝내고 이제 같이 출발을 하고 그 과정에서는 이제 서로 다치나 안 다치나 그 정도만 확인하는 거지 그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가는지 비행기를 타고 가는지 뛰어가는지는 서로 간섭하지 않습니다. 걸리는 시간은 석 달에 작품 하나씩 내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왜냐면은 그 석 달 동안 계속 여기에만 몰두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각자의 작업이 우선이 되고 남는 시간에 이제 종국 이제 팀 작업을 해서 하나씩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작업마다 이제 순서가 조금씩 다르긴 한데 제가 먼저 사진들을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합성을 하고요. 그거를 종이로 프린트를 한 다음에 김성국 작가님한테 이제 넘기면 김성국 작가님이 그 위에 페인팅이나 아니면 연필이든 뭐든 이용해서 소묘를 하거나 페인팅을 해서 그걸 가지고 다시 저한테 줍니다. 그러면 그걸 다시 사진을 찍어서 더 할 작업이 있으면 또 합성 작업이 들어가고요. 사실은 이 작품 하나하나가 원래는 다 다른 작가들의 작품이었는데 제가 합성으로 저희 종쿡 작업이나 김성국 작가님의 작품 또 제 작품 막 이렇게 넣어놨고요. 그거를 이제 프린트해서 주고 김성국 작가가 그 위에 이제 페인팅을 하고 이런 패턴 같은 것들 입히고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약간 그 로얄 아카데미 오브 아트를 저희 걸로 그냥 도배를 하겠다라는 상상을 하면서 만든 작업입니다. 이게 저고 이게 시종인데 저희 실제 얼굴을 합성했대요. 우리는 저렇게 안 됐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끝내는 단계도 조금씩 다르고요. 이런 작업을 하는 작가들이 몇몇 있긴 있는데 이렇게 둘이서 주고받으면서 하는 작가 팀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희 에디션 작업은 대략적인 이제 가격 책정이 한 50호 기준으로 봤을 때 하나에 한 400만 원 정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물감이 실제로 올라간 하나밖에 없는 오리지널, 뭐 두 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조금씩 다르겠죠. 그런 것들은 이제 30호 기준 한 650만 원 정도의 가격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런 것 같이 특별히 손이 많이 간 작업이다 그러면은 다른 작업들의 한 1.5배 가격으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무조건 5대5입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의 이름 하에 행하진 모든 작품 제작 과정은 5대5로 수익을 배분합니다.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게 그 노력에 충분히 보상이 되시나요? 그 가격이? 이게 되게 재밌는 얘기인데 이 얘기 근데 드려도 이거 되게 민감한 얘기인데 시종이가 한번 화낸 적이 있어요. 시종이가 제가 이렇게 우리가 하면 갤러리가 반 가져가고 이게 액자값이고 이게 종이 인쇄비고 그렇게 해서 우리 둘이 반을 나누면 이 가격이다 하니까 시종이가 이럴 바에 안 해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조그만 작업이 200만 원이라고 치면은 갤러리에서 반씩 하면은 100만 원이 남거든요. 운송비 뭐 10만 원, 액자값 15만 원, 그리고 종이 인쇄비 20만 원 이렇게 빼고 나면은 60만 원에서 50만 원 남아요. 둘이 딱 남으면 30만 원씩 갖게 되거든요. 이건 정말로 저희가 좀 잘 해보자. 우리 미술을 진지하게 한번 다루자는 우리의 열망으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지. 이건 정말 재정적인 그런 부분에서 욕심을 부리고 하는 작업은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진짜 몇 개 안 팔렸다면 저희도 중간에서 좀 사기를 잃었을 수도 있는데 다행히 꾸준하게 판매가 되고 있어서 약간 그 기쁨으로 계속 작업을 하는 것 같고요. 종쿡 작업은 어쨌든 에디션 작업이에요. 그래서 관리하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힘들고 그 관리라는 거는 넘버링이 몇 번이 팔렸는지 몇 번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지 그런 과정도 힘들고 그리고 이 질문은 사실 좀 되게 중요하면서도 좀 예민한 문제이기도 해요. 한 명은 100시간 일했는데 한 명은 10시간 일했으면 그런 부분이 생각이 들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거 같은 경우 저 뒤에 있는 나무들의 90% 정도가 수작업으로 이루어져요.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제 몫인 거죠.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작업하는데 들인 시간은 한 15일? 하루에 10시간씩 해서 그럼 한 150시간 정도가 들어가는데 앞으로 갈등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좀 노동량을 될 수 있는 한 좀 반반으로 맞춰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영국 이제 대학원 졸업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작가 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아무래도 초반에는 작품이 막 판매가 되는 친구들도 있는데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고 수입이 워낙 들쭉날쭉하다 보니까 전시가 한 번 있으면 또 어느 정도 들어왔다가 또 전시가 없는 기간 동안은 계속 준비 기간이고 그래서 좀 불안정한 마음이 확실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제가 광고 회사를 다니면서 가져놨던 뭐 그런 기술들이나 이용해서 디자인이나 뭐 사진 촬영 알바 같은 것들을 했었고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한 1년 전부터는 어떤 패션 브랜드 회사에 아트 디렉터로 이제 계약을 맺어서 제품 촬영이나 모델 촬영 같은 걸 할 때 옆에서 이제 봐주는 역할을 하면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이제 생활이 유지가 되고요. 사실은 작업만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때로는 일 때문에 작업할 시간이 모자라서 좀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 뭐 일이라는 것도 제가 아무리 투잡이라고 해도 그거를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은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도 어쩔 수 없는 시간과 노력이 쓰이는 것도 사실이고, 그 사이에서 자기가 알아서 잘 밸런스를 맞춰 나가야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25년 전인가? 월간미술에 한번 그런 기사가 실린 적이 있어요. 작가 4명을 이름을 이렇게 공개하지 않고 얼마를 버는지, 그림만 갖고 먹고 살 수 있는지, 뭐 그런 거에 대한 기사였는데, 뭐 결론적으로 그냥 짧게 얘기하면 다 할 수 없다, 다른 직업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얘기였어요. 그걸 보고 어린 고등학생으로서 저는 그림을 파는 건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게 나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지만 어떤 시대 상황이랑도 또 결부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또 약간 상황이 또 좋을 수 있지만 또 2007년 이후로는 또 안 좋아졌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되게 경제적으로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좀 달랐던 게 있어요. 남을 가르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조금 교육적인 측면이 있기 위해서는 많은 걸 경험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판매나 그런 것보다. 그래서 정말 추상부터 이렇게 보면은 하이퍼 리얼리즘까지 모든 면을 다 공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다양한 걸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판매를 위해서 그림을 그렸다면은 그 부분에 특화된 그림을 많이 그리게 됐을 텐데, 그게 이제 저한테 마이너스적인 부분이 아니라 플러스적인 부분이 되면서 전 좀 상황이 나아진 부분이라 어떻게 보면 고생하는 거에서 조금 덜 고생할 수 있게 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 불안함을 없애는 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거는 경제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고 내 작품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그 그림을 그리는 행위를 지속할 수 있냐의 없냐의 부분인데, 그걸 지속하기 위해서는 큰 용기가 필요하고, 그 용기를 만드는 거에 있어서는 사람마다 그 계기나 방법은 다 틀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은 누구나 3번의 기회는 온대요. 그리고 우리나라 미술계의 화가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갤러리의 많은 수에 비해서 유명한 스타 작가는 그 숫자만큼 안 돼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분명히 열심히만 한다면 그 사람한테 몇 번의 기회는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림을 그리는 제 동료들도 많이 관둔 경우도 많고 하고,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땐 그거를 자기 작업을 하면서 자기의 노하우를 갖고 자기의 어떤 기준을 갖고 이렇게 지속을 한다면은 그 순간은 올 거고, 그때 준비가 돼 있다면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해온 종쿡의 작업을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대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제 3개월에 하나 정도씩 종쿡 작업을 하기로 했는데, 꾸준히 해 나가서 나중에 돌아보면 어느새 이렇게 엄청 많이 쌓여 있는, 작업이 많이 쌓여 있는 그런 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외국에서는 이런 에디션 작업에 대해서 원본 작업과 또 다른 즐거움을 찾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에디션 작업 한 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구입을 원하고, 거기에 대해서도 에디션 자체가 갖는 이런 가치? 그런 거를 존중해 주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이렇게 한국에서도 열심히 해서 인정받는 것도 좋지만 더 우리가 발전되고, 꼭 한국에서만이 아닌 해외에서도 또 다른 우리의 가능성을 실험하기 위해서는 이런 회화의 다른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공부해보고 우리가 더 이렇게 실험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조금 더 주고받는 과정이 조금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표현에 있어서도 내가 원래 하는 사실적인 구상을 조금 더 넘어서는 조금 더 임파스토적인 표현이기도 하면서 좀 더 맞디에르도 살면서 더 강력한 붓질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쿡이 됐으면 좋겠어요.